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산서원. 영남의 학문적 뿌리와 퇴계 선생의 제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 새로운 감성이 들어섰다. 낮에는 학문적 정취를 느끼고 밤에는 낭만에 취하는 그곳으로 지금 떠나보자.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도산서원. 확 트인 풍광과 병풍처럼 둘러싼 숲을 끼고 자리 잡은 이곳은 처음엔 작은 서당에서 시작했다고. 퇴계 선생이 만 50세에 자진 은퇴를 해서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산서당을 4년간에 걸쳐서 한일자로 3칸을 설립하셨어요. 1570년도 돌아가시고 4년 뒤에 제자들과 유림해서 도산서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대학자로 이름을 세운 퇴계 선생이 후학을 위해 건립하게 된 서당. 사람을 나누고 가리기보단 학문에 매진하고자 만든 곳이기에 곳곳에 선생의 흔적 그대로다. 57세부터 61세까지 4년간에 걸쳐서 도산서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도산서당입니다. 방에 앉으라 누우나 서고 하고 뻥 뚫렸어요. 앉아서 있든 서서 있든 손만 뻗치면 책이 손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 서고에는 1000여 권의 책이 있었는데 지금 국학진흥원으로 전부 이관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강학 건물인 전교당은 여전히 그 위엄을 자랑하고 서원을 관리하던 고직사까지도 기품이 넘쳐 흐른다. 특히 제자들이 머물던 농은정사는 사연이 많은데요. 농은정사의 현판은 퇴계 선생의 친필입니다. 농은은 언덕 위의 구름. 자, 언덕 위의 구름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래서 퇴계 선생이 벼슬은 언덕 위의 구름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덧없이 벼슬에 집착하기보다 학자로서 기품을 찾으려 했던 퇴계 선생. 그 모습을 이곳 버드나무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위치가 옛날에 도산서당에서 내려오는 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는 물가에 사잖아요. 그래서 안동댐이 들어서면서 20m 땅을 돋았는데 그 뿌리가 땅에 묻히고 저쪽에 보이는 것이 용의 머리, 뒷부분은 용의 꼬리 부분, 즉 용이 승천하는 모습입니다. 용의 승천을 바라는 걸까? 도산서원을 마주한 곳에는 과거 정조대왕이 특별히 허락한 서원 유일 과거 시험 장소인 시사단이 자리하고 있다. 저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 섬이 혼자 저 물가에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저길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시절에 퇴계 선생과 같이 공부했던 그런 후학들이 참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을 좀 씻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유히 거닐며 퇴계 선생의 정취에 취해 있는 것도 잠시 밤하늘의 별빛이 도산서원에 수놓기 시작했는데요. 달빛과 조명에 취해 걷다 보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간직한 도산서원이 사람들을 반깁니다. 20년도에 처음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낮에도 아름다운 도산서원의 모습을 밤에도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안동의 세계유산인 도산서원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가치를 확대화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과 매화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와 이 밤에 어울리는 공연으로 도산의 밤을 밝혀주는데요. 특히 서원 사람들을 재현한 배우들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그러니까 사역서원은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야 할 대학교입니다. 근데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예요. 좋은 대학교죠. 왜냐? 임금님이 지정해준 서원이니까. 퇴계 선생의 좌우명을 불빛 삼아 역사 공부에 푹 빠져있는 우리 친구들. 이게 2학년 뒤엔 도산서원을 배웠어요. 중간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도산서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풍경도 예쁘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곳은 낮에 봤던 그 농은정사? 지나가던 사람들도 호기심을 보이는데 그쪽은 무슨 역할이래요? 제가 맡은 역할은 용수사에서 온 정일 스님 역할입니다. 근데 관광객 분들이 다 보고 도망가시는 것 같은데. 낭량 특집 찍는 거 아니죠?
시간은 흘러 도산서원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어째 전교당은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죠? 향알이라는 어떤 향내를 의존을 합니다. 그때에 공부하는 그 방식 그대로 또 우리 야간 개장 때 오시는 손님들에게 우리가 글을 읽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오늘 진행을 합니다. 도산서원 야간 개장 동안 총 5번 진행되는 경전 성독. 어때요? 그 시절 유생들처럼 보이죠? 격식은 자료돼 딱딱하지 않고 내용은 맞추되 무겁지 않게 운을 따라 읽어 내려가는 소리가 이 밤을 가득 채웁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불빛도 이렇게까지 예쁠 줄 몰랐고 와서 이제 중간중간에 소개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옛날 옷들 입고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설명도 쏙쏙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고요. 조명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사진도 잘 나오고 진짜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애기도 재밌다고 하는 거죠? 재밌지?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 그의 단아하면서도 굳은 절개가 녹아있는 도산서원. 달빛으로 수놓고 웃음으로 반기는 도산의 밤을 찾아 가을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김치 이미지는 엄청나게 상승됐죠. 그리고 김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또 김치를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싶어하는 지금 때예요, 지금요. 그리고 한국 사람만 보면 김치 있어요? 이게 인사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지는 김치에 대한 그 이미지는 많이 부각이 되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희 회사는 한국 전통 발효김치를 과학의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하는 전통 발효김치 생산 회사입니다. 김치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배우자가 김치를 참 잘 만든다는 소리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걸 사업화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서 김치 사업을 하게 됐는데, 배추, 고춧가루, 기타 부재료를 다 국내산을 쓰는데요. 김치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천일염. 멸치 젓갈의 경우에는 총 2년 이상의 발효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요. 모든 살은 다 삭아서 없어지고 뼈만 남은 상태에서 저희 도달했을 때 가장 향과 맛이 탁월했다. 그래서 그런 젓갈류들을 저희는 김치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김치를 해외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김치로 보내기 위해서는 발효를 지연시키는 기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김치연구소하고 5년간에 걸쳐서 종균을 개발하게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미래형 김치라고 하는
기능성 표시김치, 기능성을 함유된 김치를 연구 개발하여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김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수출에 중점을 두다 보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사종화에는 그런 밸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저희는 현재 3개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미국, 뉴질랜드, 헝가리 이렇게 3개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일본, 태국, 베트남, 캐나다 총 4개국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른 공장들도 사실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는데 완전히 달라요. 진짜 와보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통김치는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고 있는 김치, 한국산 재료를 100% 사용하는 김치,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재는 시장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바람직스러운 것은 김치가 세계화는 됐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유통하시는 분들 또 소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한국산 김치 맛을 찾게 되는 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분들로부터 굉장한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가장 한국적인 김치, 그 다음에 가장 사람 인체에 도움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김치를 생산하고 싶고요. 또 그걸로 전 세계를 누비고 싶다. 저희는 김치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통 발효 김치의 세계화를 목표로 합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 가을이 선물하는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다 보면 그동안 오래 책장에 묵혀둔 책 한 권 펼쳐보고 싶어지는데요. 저에게 책이란 공기 같은 존재예요. 희망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번잡한 공간에서든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또 다른 세상으로 나를 데려가는 휴대용 피난처 같은 존재. 이 가을 우리 동네 작은 우주로 책 읽으러 가보시죠. 한때 실제 사람들이 만나는 약속 장소이기도 했고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곳인 서점과 도서관.
그 중에서도 동네 한켠에서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더불어 발전해온 작은 도서관들은 동네를 지탱하는 원동력 중 하나인데요. 대구 구암동에서 18년째 주민들과 함께해온 한 작은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마을 도서관이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랑 어린이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면서 마을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주민들 곁에서 책과 사람, 그리고 세상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작은 도서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요즘도 책을 읽으며 잠시 쉬어가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네와 가까워서 편하고 책도 종류가 다양하고 일단 영유아실로 인해서 어린 친구들이 와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볼 수 있어서 다양한 연령대들이 올 수 있는 것 같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른들도 쉽게 오는 것 같아서 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책을 매개로 크고 작은 만남이 시작되는 작은 도서관. 일주일에 2번 조용한 도서관의 저녁이 조금은 떠들썩해진다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익숙한 나의 삶터, 소소한 동네살이를 담은 책을 만드는 중이랍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3년째 지금 책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여기는 칠곡 운암역입니다 라는 주제로 동네에서 겪은 이야기와 경험을 시와 에세이로 써서 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글과 사진, 인쇄와 제본 모두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책.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읽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만들 책이 세로 길이가 18.7이니까 자, 앞쪽에서 1.85, 뒤쪽에서 1.85 하시고 가운데는 다 3cm씩 선 그으시면 됩니다. 3,3,3,3,3이에요. 1.6. 제가 처음으로 시를 쓰고 에세이를 쓰고 그런 과정들이 어려워서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그 시간들이 뜻깊었습니다. 하지만 또 내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구나 싶어서 오히려 쓰면서 또 다른 더 써보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얘가 땡기면서 약간 땡겨지면서 얘가 딱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껏 완성한 책은 근처 작은 도서관에 무료로 나눔할 예정이라네요. 완성했습니다. 나에게 책이란 인생의 스승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삶에서 힘든 갈림길이 생겼을 때 아,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봐도 길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약간 스승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좀 편하게 와서 놀 수도 있고 책도 보고 배우고 싶은 게 있는 좋은 편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나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민들이 오늘도 도서관에 문을 여는 건 그곳에 책과 사람, 우리 동네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수많은 동네 서점들이 추억 너머로 사라진 요즘, 구미의 한 서점을 찾았습니다. 삭막한 공업도시 한복판에서 이곳이 6년째 건재해온 힘은 무엇일까요? 독립서점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책이 다양한 주제로 진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이후에는 이쪽에 대형 서점들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책을 고르려면 대구까지 나갔어야 했거든요. 네, 이곳이 생기면서 여기 책도 보러 오고 차도 마시러 오고. (2014년도에) 지역에 이제 종합서점이 가장 큰 종합서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갈 서점이 없다는 생각이 되게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2017년도에 서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책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지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서점. 그가 꿈꾼 지역 서점의 이상향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서점을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점들이었어 가지고 이 서점이 구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지만은 그래도 각 서점마다 좋은 점들이 하나씩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제가 꾸미고 싶은 서점의 그 모양이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힘에 기대지 않은 지역 서점이지만 생각보다 규모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책을 다루면서도 천편일률 베스트셀러가 아닌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책 추천도 있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긴 서가도 눈길을 끄는데요. 최근 새로 생긴 이 서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네요. 책방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책방을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걸 돌아보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추천글을 적어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간판도 달아서 진짜 가게를 연 것처럼 이렇게 닫힌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도 주고 그래서 책방을 내는 경험을 대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서점 속 또 다른 작은 서점. 이 수많은 책 중에서도 누군가가 고르고 고른 취향을 만나는 건 색다른 경험입니다. 다양한 이런 1인 서점? 작가분들이 이렇게 써놓으신 글을 보면서 조금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방을 봄으로써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그런 고뇌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약이 아닌 책을 처방하는 종이약국인데요. 누군가의 고민에 대해 일명 책 테라피스트들이 처방한 책을 진열해 함께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 공간에 오면서 힐링을 하고 또 제 고민을 이 책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이윽고 샛별이 더욱 밝게. 이렇게 사람들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서점에서 내가 몰랐던 세상을 만나고 여기서 만난 또 다른 세상 한 권을 손에 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책과 동시에 문화가 함께하고 또 삶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은 쉽게 이제 시민들이 와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마음 놀이터 같은 좀 우리가 뭐 육체는 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은 어떻게 할 공간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진짜 여러 가지 좀 상상도 하고 지식도 얻고 재미도 얻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의 놀이터 같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역 한켠에서 책과 사람, 사람과 세상의 연결을 만드는 동네 속 작은 우주. 저도 올가을만큼은 꼭 책 한 권 읽고 싶어졌습니다. 서귀포에서 모두가 하나로 더 아름답게 빛난 날. 제주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이런 공연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70리 축제 화이팅! 서귀포짱! 서귀포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 서귀포 70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분들이 다 모였는데요. 다양한 복장들을 한 이분들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전통 깊은 70리 축제 무척이나 기대가 되네요. 과거의 70리 축제는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우리가 산재에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문화를 표출을 해서
이 서귀포 지역에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더욱 서귀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마 내년은 또 다른 축제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29회째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그 전통 문화 축제로서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젊고 활기찬 축제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지금 또 장소도 월드컵 경기장으로 처음으로 옮겨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화합축제라는 점은 변동이 없고요. 앞으로 이제 전 세대가 골고루 참여하는 축제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남녀노소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축제. 힙하게 다시 살아나는 서귀포 70리 축제입니다. 각 마을에서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완성하고 새 한도를 그렸어. 대장바다는 자리돔과 고등어가 많고 내가 머무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지. 이건 또 뭘까요? 바로 안덕면 덕수마을에서 전해지는 전통 불미공예인데요. 솥을 만들어서 제주도의 전역에 옛날에 보급했던 것을 오늘 재현시킨 겁니다. 우리 덕수리는 불미라는 걸로 전통적으로 300년 이상을 내려온 마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방동의 중심에 본향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그 당의 전설을 이야기화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열심히 연습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인원수가 저 동해 인원수가 없지만 그래도 일당 100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시집 온 지 27년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너무 멋진 마을이고 내래동은 사자의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사자 모양으로 돼 있는 아담한 작은 그리고 사람들은 큰 사람들로 모여서 잘 사는 마을입니다. 마을마다 개성도 정도 넘치네요. 축제 현장에는 각 마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어머나, 이건 또 뭘까요? 아까는 말랑말랑했는데 재밌어요. 이거 그 느낌 좋아해요. 느낌 좋고 미끄럼도 딱딱해요. 여기도 줄이 긴데요. 무슨 재밌는 거 하나요? 기다려요. 달고나 체험해요. 아하, 달고나군요. 이건 못 참죠. 어린 시절 추억 떠올리니 마음도 달달해지네요. 어릴 때 한번 만들어 보고 지금 처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보시니까 재밌어요. 만드는 동안 마음은 동심으로 돌아갔네요. 서귀포 70리 축제는 서귀포에 살고 있는 이들은 물론 도민과 관광객이 서귀포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서귀포에 살고 있어서 요즘 방문차 잠깐 왔어요. 먼저 잡아드릴게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규모도 생각보다 크고 체험할 것도 많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서서히 어둠이 찾아든 시간, 드디어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서귀포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플래시몹 행사가 열립니다. 모두 다 함께 모여 만들어낸 70리 댄스. 와, 정말 멋진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도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70리 댄스. 젊고 활기찬 서귀포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엄청 재밌어요. 운동도 잘 되고 배울 점도 있고 해가지고 좋았어요. 30년만 젊었으면 비보이 할 건데. 비보이 할 건데. 깔끔하게 한마디씩 환영의 말씀을 해주셔야죠.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겨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죠.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축제에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한 서귀포 70리 축제.
고유한 전통은 있고 젊고 활기찬 현재와 빛나는 미래를 담아냈습니다. 전체 모여가지고 서귀포시 축제가 너무 흥겹고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치즈미 축제 최고다. 치즈미 축제 많이 놀러오세요. 서귀포의 진짜 매력을 알리고 모두가 하나가 됐던 서귀포 칠십리 축제. 오래도록 함께해요. 칠십리 축제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